안녕하세요. 1학년 사회 12번째 디딤 영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한계라는 제목으로 교과서 130쪽부터 그 다음에 학습지 35쪽부터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합리적 선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기회비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요 두 개념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 이런 내용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 명시적 비용이 뭔지, 암묵적 비용이 뭔지, 그리고 이것들을 활용해서 기회비용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을 공부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자,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합리적 선택과 기회비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우리가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바로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원이 희소하다는 의미는 뭘까요? 자, 인간의 욕구가 무한한 데 비해서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경제 문제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선택의 문제, 이러이러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는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합리적 선택과 관련 있는 개념이 바로 기회비용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 기회비용이 이래서 발생한다.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간단히 얘기하면은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때 포기해야 되는 여러 대안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거, 이게 기회비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희소성의 상대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희소성의 상대성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희소하다라는 의미하는 희소성이라는 의미는 어떤 재화가 많고 적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 희귀한 것과는 좀 개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떤 재화가 아무리 많더라도 사람들의 욕망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면 그 재화를 우리는 희소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해서 어떤 재화가 아무리 개수가 적더라도 사람들이 그 재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그 재화를 희소하지 않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어떤 재화의 개수와 관련된 개념이 아니라 이런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그 재화를 필요로 하는지, 이런 개념과 관련이 있다는 거, 이런 개념이 바로 희소성의 상대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재화의 종류를 무상재와 경제재로 나눌 수도 있겠죠. 자, 무상이라는 말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거죠. 희소성이 적어서 경제적 가치가 없는 재화를 우리가 무상재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 공기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물과 공기도 만약에 이게 물이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면 경제재로 변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자원의 양이 모자라서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재화를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바로 경제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화,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 이게 바로 경제재의 개념이죠. 무상재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겠죠. 자, 다음으로 자, 좀 더 알아보기. 그러면은 자, 아까 얘기한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서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경제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먼저 첫 번째로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 자, 이게 첫 번째 경제 문제네요. 자, 생산물의 종류와 양에 관한 문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 자, 생산 조직, 생산 기술,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자원 배분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뭘 중시할까요? 그렇죠? 효율성을 중시하겠죠. 효율성. 그래서 경제 원칙에 맞게 하는 거. 다시 말하면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 만족을 얻게 하는 거. 이게 이 두 경제 문제에서는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제 문제는 바로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생산물을 분배하는 문제.
자, 분배하는 문제니까 이거는 어떤 효율성의 측면보다는 이 소득 분배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형평성을 중시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공공복리라든지 사회 정의 이런 개념과 연관이 깊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경제에서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바로 효율성과 형평성이죠. 자, 이 두 가지 원칙이 바로 이런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는 효율성과 관련이 있고, 분배의 문제는 형평성과 관련이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자, 여기 들어갈 말이 뭘까요?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 다른 것을 선택할 기회를 포기하는 게 되죠. 근데 이 포기해야 되는 여러 가지 대안들 전부 다가 아니라 그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 이게 바로 무슨 개념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바로 기회비용의 개념입니다. 기회비용의 개념. 자, 기회비용과 관련된 유명한 말이 있죠? 자, 어떤 말일까요? 그렇죠. 바로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자, 이게 바로 기회비용의 개념을 잘 나타내는 말이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거, 어떤 선택을 하든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기회비용은 경제 원칙에 기회비용과 경제 원칙과의 관계를 볼 때 바로 경제 원칙에 맞게 행동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렇죠. 바로 기회비용을 최소로 하는 것이 경제 원칙에 맞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장 효율적인 그런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좀 더 알아보기 두 번째로 편익과 비용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익이라는 것은 경제 활동으로 얻게 되는 이득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만족, 뭐 이런 것들, 효용 이런 말들을 붙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만족, 효용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비용이란 개념은 여기서 기회비용의 개념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 활동을 선택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포괄적인 가치를 얘기한다. 모든 경제 활동에는 항상 기회비용이 따른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기회비용에는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이 있습니다. 명시적 비용이라는 것은 선택으로 인해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회계적 비용을 얘기합니다. 이에 비해서 암묵적 비용이라는 것은 포기하는 것에서 얻을 수 있었던 만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명시적 비용을 회계 비용이라고 하고 암묵적 비용을 묵시적 비용이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내가 2시간 알바를 하면은 2시간 알바를 하면은 2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했을 때 내가 만약에 그 알바하는 대신 영화관에 가서 만약에 영화를 봤다고 하면은 그 영화를 보는데 들어갔던 비용이 10,000원이라고 하면 자, 여기서 명시적 비용은 뭐가 될까요? 명시라는 말은 분명히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바로 영화관에 가서 쓴 10,000원이 명시적 비용이고 내가 영화관을 갔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그런 어떤 비용이 뭐가 있었죠? 그쵸? 바로 알바해서 벌 수 있었던 2만 원이 되겠죠? 이게 바로 묵시적 비용 또는 암묵적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기회비용은 바로 이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합친 바로 3만 원이 바로 기회비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합리적 선택의 방법과 관련돼서 자, 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리적 선택은 비용과 편익을 분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가 더 커야 될까요? 비용과 편익을 분석했을 때 선택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자,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클 때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큰 쪽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은 편익에서 비용을 뺀 것이 0보다 클 때 우리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다른 얘기로 하면은 순편익,
순편익이 0보다 클 때 우리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자, 여러 가지 선택에 따른 비용이 같다면, 자,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그렇죠. 바로 편익이 클수록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뭐가 같다면, 편익이 같다면 비용이 적게 들수록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쵸. 여기 매몰 비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요 매몰 비용부터는 다음 디딤 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